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력입니다. 2025년도 4월 11일입니다. 우리가 1분기는 지나갔고 2분기 접어든 시점에 큰 이슈들이 한꺼번에 좀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주식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전략 잘 실천하셨다면 좋은 결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은 2320위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됐었는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졌어요. 봄이니까 그런 거지만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쌀쌀했거든요. 급변하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겨울에서 이제 봄이구나. 그죠? 이제 4월 달에 접어들었으니까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구나. 근데 중간에 춥기도 해요.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죠?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비도 좀 내리고 쌀쌀했어요. 쌀쌀. 추웠다고. 그죠? 근데 추웠을 때로 우리가 한번 가보면 지금 4월 달이 다가오고 봄이 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보면 이때 당장을 보면 일주일 전에 당장을 보면 그때 당장에 현재만 집착하다 보면 그죠? 아 춥네. 추우니까 따뜻한 옷 사야지. 겨울옷 사야겠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럼 바보 된 거죠.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감이 오신다면 눈치가 빠르신 분이고 주식에 대해서 지금 잘 대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것만 보고서 취하다 보면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잠깐의 겨울이 온다고 해서 그 겨울만 보고서 전체를 판단하다 보면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돈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보가 사실상 자산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봄이 온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라는 큰 물줄기를 알고 있으면 되죠. 이게 진짜 돈이 되거든요. 봄이 오는데 조금만 견디지 뭐. 기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가면 되겠네. 다시 뭐 4월 달로 갔다가 3월 달, 2월 달 이럴 때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날씨가. 그죠? 자, 큰 물줄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물줄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2650 여기서 현금 만드세요.
현금도 주식이다. 이 전략을 제시를 했었죠. 2달 넘었어요. 이 전략 밀어붙인 지. 자, 그리고 나서 2550 이게 지지하고 저항이 만나는 자리다. 지지하고 저항이 만나는 자리인데 이게 깨지면 2450 기다려. 여기서 현금 써야 되니까. 그죠? 여기서 현금 대기. 그러면 2550에서 2450까지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나침판이 5마리다. 그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엔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들이 그냥 무너지면 다른 주식이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금을 더 늘리고 매매로 끝낸다면 기다려. 2450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사다의 기준이다. 사다의 기준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큰 물줄기를 잡아주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에 지금 다 녹화되어 있어요. 마감의 정석,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데일리로 오후 3시 45분부터 10분 동안 전화통화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이 마감의 정석 제가 이 명운들의 복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뵙고 있고,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 증거로 다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방송을 열었을 때 200분, 300분 정도 오셨던 분들이 이제는 막 700분, 800분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폭락장을 겪으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왔는지. 기분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 흔적이 남았어요. 실제로 이게 실천을 했고. 2450 이 사다의 기준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저점을 의미하진 않는다. 거품이라고 해서 고점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품이 끼더라도 더 갈 수 있어요. 투매라고 해서 그게 저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투매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2450, 2600에서 2650 이 부분에 대부분 사람들이 몰빵을 해놓은 상태인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유동성이 부족하다. 기업들에 대한 실적 컨센 적정 목표 그냥 돈이 없다고 여러분. 2600에서 2650은 다른 이유가 없고 돈이 안 붙는다 연속적으로. 그냥 돈 없다고 그냥. 그러니까 전망이 밝고 그 다음에 트럼프 2.0 관련된 이건 되게 그냥 돈이 없다고. 응? 주가가 올라왔는데 연속적으로 가려면 시총이 커지는 거잖아. 근데 돈이 없다고. 그냥 현금 만들어. 이게 더 심플하지만 결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좋아도 돈 빠지면 그냥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현금 관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제 논리는 되게 간단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50 왔는데 이것도 사다의 기준 되지만 제가 저점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0포인트 단위로 끊어서 1차. 2450이 깨지면 2350. 그죠? 2350이 깨지면 2250. 그죠? 100포인트 단위로 우리가 슬라이드 쓸듯이 주식을 담자. 이 전략을 제시했었잖아요. 그죠? 왜? 50조는 버니까. 2450. 요게 2019년도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이게 크게 감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익이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10분의 1 토막이 났죠. 40조 벌던 삼성전자가 20조를 벌었고 20조 벌던 하이닉스가 2조밖에 못 벌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다 추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워낙 이익이 절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의 시선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 이걸 가지고서 우리나라 밸류를 계산을 해도 거의 7, 80%는 맞아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2025년도 우리가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올해 반토막 날 것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나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은 있으나 그 이익이 2019년대처럼 박살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차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업의 경제 활동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집에 퇴근도 안 하고 어떻게든 그 매출을 더 일으키려고 계약권 따내려고 시차 적응 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힘들게 만든 기업들이 그죠?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2450은 2019년도 밸류이기 때문에 꼬리가 됐는데 우리가 저점은 모른다. 2350, 2250. 그래서 2350이 왔었을 때 요 구간이었죠. 2280까지 떨어졌었을 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마감의 정석 이날이 4월 9일이네요. 시간이 되시면 4월 9일에 했던 이 마감의 정석을 한번 보세요. 요새는 대체 거래가 돼가지고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잖아요. 주식 거래를. 제 방송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대체 거래가 가능한 이 800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였어요. 사면 된다고. 그게 다였어요. 사면 된다. 근데 뭘 사느냐? 돈기를 연주식을 사야 된다. 여기서 돈기를 연속을 사야 되네. 돈기를 연주식.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보면 2350은 매수예요. 이하는 매수.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분할 매수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매수라는데 뭘 하는 거냐면 세 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세 개. 그죠? 방산. 우주항공보다는 방산. 그죠?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바이오. 이 세 개가 먼저 2350에서는 이쪽으로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입니다. 4월 9일. 여기서 만든 현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2450에서 조금, 2350, 2280 떨어졌으니까 아싸 하고서. 근데 순서가 있어요.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바이오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주장이죠. 이건 저의 주장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9일) 방산주, 조선주, 바이오. 여러분들 제시해드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쪽 보세요. 배터리입니다. 반도체입니다. 자, 바이오, 조선주, 그 다음에 방산주. 방산주는 좀 위에 있겠네요. 말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350에서는 세 개를 먼저 사는데 방산주, 그죠? 그 다음에 조선주, 그 다음에 바이오. 자, 시간이 지났어요. 자, 배터리를 여러분들이 샀다면, 반도체를 더 질렀다면, 뭐 정치 테마주를 따라갔다면, 전력주를 올인했다면, 아니면 자동차에 몰빵했다면. 근데 여러분들 바이오, 방산, 우주항공보다는 방산이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조선주. 여러분들한테 찝어드린 섹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의 여유가 있었으면 이쪽을 우선으로 하셨던 분들은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중했잖아요. 섹터를 찝어드린 게 딱 3개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2350, 여기서는 1순위가 방산주를 먼저 사야 되는 거고, 조선주를 먼저 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를 먼저 사야 된다. 3순위. 이 3개의 섹터를 먼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2350 이하에서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고 전략 제시했고 적중됐죠. 지수도 적중이 됐고 폭락도 적중이 됐고 반등도 적중이 됐고 종목을 찝어드는 것도 적중이 됐습니다. 사면타속 적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방산하고 조선주하고 바이오 쪽으로 돈이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요. 실제로. 저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쪽으로 해야 되느냐? 돈길을 여기가 열었다고. 돈길 얘네들이 열었어요. 그래서 이쪽 섹터 계속 포트에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겁니다. 이거는 결과 위주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2600, 2650 따라가지 말고 짧게 매매하고 현금 남겨놓고 2450 기다려. 100포인트 여기서 더 빠지면 2350. 근데 거기서부터는 사야 돼. 많은 이유 없죠. 이유는 돈이 부족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국 국채 수익률에 관련된 얘기도 해줄 수 있고요. 우리나라 올해 12월 결산법인들의 실적 전망 추이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업계 돌아가는 얘기 해줄 수도 있고, 미국 해외에 있는 주식들의 등락 다 얘기해 줄 수 있고, 정치적인 이야기 제가 역사적으로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아니면 현금 들고 2350에서 매수하세요가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데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 겁나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불합격한 거야. 왜? 시험 문제는 101페이지에서 나온 거거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밤새서 정말 열과성을 다했는데 시험 문제는 101페이지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합격하는 겁니다. 101페이지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온 학생들이 있고, 학창 시절에 공부는 겁나 열심히 하는데 꼭 시험 볼 때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 있죠. 뭔 차이일까? 머리가 똑똑하고 나쁘고의 차이일까? 아니에요. 출제자의 약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손자병법에 다 나와요. 시험을 잘 보거나 우리가 어떤 짧은 기간에 성공을 하려면 그걸 주도한 사람의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약점을 파악해야 돼. 출제자의도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저 사람의 습성을 알아야 돼. 기출문제 위주로 내는 습성인지, 아니면 말과 행동을 꼭 지키는지. 내가 이 교과서 위주로 낸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지켰던 사람, 그 성향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럼 짧은 기간 내 결과가 좋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돈, 심리, 철학, 역사, 이거 빼고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 한다고 해가지고 지식은 찾을 수 있으나 확고부동하게 딱딱 못할 거예요. 끌려다닐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한 대로 하면 딱딱 결과가 좋아요. 휘둘리지 않아요. 이치에 맞게 하는 거거든. 이런 폭락장이, 이런 급등락장이 오는데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잖아. 돈길 얘네들이 열었다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하시라고. 밀리더라도 여기를 하시라고. 근거? 근거.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와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는 미국과 전 세계가 싸우는 형태의 관세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태도 변화가 나왔는데, 지금은 중국 견제하기 위한 관세가 1순위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미국과 전 세계 동맹국가 포함해가지고 관세 되는 형태로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1순위로 올라와 있다. 이 머리 꼭대기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조선주가 필요해. 조선주 여팡이 좋고 수주 실직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야. 조선주. 너 이뻐해 줄게.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 이유는 다 하순이에요. 다 하수야. 제일 정점에 있는 건 중국 견제하는데 조선주가 필요한 거예요. 바이오가 최근 들어 좀 매수가 좀 붙죠. 금리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등하시했던 생물보안법,
잠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다시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게 최근에 공개가 됐죠. 중국을 견제하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필요한 바이오 업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중국 플랫폼 갖다 쓰지 말고 그러다 다 잡아먹힌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방산주는 미국 못 믿겠다. 나토. 그죠? 내 몸 내가 지키자. 이게 조금 더 확실한 거예요. 트럼프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실적도 있지만 트럼프로 인한 반사이익 이게 좀 더 예측하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해도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돈들이.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신용 청산이 있었어요. 마이너스 1.5조. 3조라는 금액에서 이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채워진 거예요. 나머지는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서 반대 매매나 신용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길게. 지수는 좀 지루하게 갇힌 형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반대 매매 나올 수 있어요. 이 폭락장을 통해 가지고 1.5조. 1차 물량 거의 소진됐다 봅니다. 근데 나머지 물량은 굉장히 차별화로 갈 거다. 근데 거래대금 얼마? 7조. 7조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특정 종목만 미친 듯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방산, 바이오, 조선주가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얘네들만 갈 수 있을까? No. 2450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중요한 주식이 있어요. 뭐? 원전주. 원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이거 못 샀어? 원전주 사세요. BHI, 두사이너빌리티. 내가 조선주, 방산주, 바이오, 이거 살려고 했는데 못 사거든 비중이 적어서 원전주 사세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자, 원전주 여기에 전력주가 붙으면 전력주보다는 원전주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수출주 가운데에서 반도체가 먼저 따라 붙어야 됩니다. 수출주,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여기가 돌았어요. 아니, 반도체 딱 집어주잖아. 수출주 가운데 반도체. 알겠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순위가 밀립니다. 거래대금 7조 내외 정도 시장이라면 조선주, 방산주, 바이오 쪽을 순환매를 하든지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450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굴 봐? 원전주, 전력주, 그 다음 거기에 뭐 수출주 가운데 이거저거 반도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도움 없으면 2450 돌파하기 어렵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머지 섹터들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7조, 3인방, 10조, 11조 가는데 누구 필요? 원전주, 전력, 반도체. 알겠어요? 그 다음에 12조, 13조까지 커져서 막 유동성 커진다. 그러면 그때는 뭐 자동차나 배터리나 이런 주식까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우선순위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수와 관련된 거는 두 가지 기준을 잡습니다. 2450, 이 저항을 막고 밀릴 때와 그 다음에 막고 올라섰을 때 양쪽 다 대비하는 거예요. 돌파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원전주하고 전력, 조선주가,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 유동성을 키워서 11조, 12조 시장 커져야 되는 겁니다. 누구? 저 3인방, 조선, 반도체, 조선주, 방산, 바이오 얘네들의 자금을 키워주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요 자금이 커지는 게 아니라 만 12조가 안 되고 막 9조, 7조, 유주 계속 있으면 다시 2350에 대한 기준을 놓고서 매매해야 됩니다. 2450, 2350.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돈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돈길을 열었던 산업 1등 섹터 쪽에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 전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